네, 안녕하세요. 위클리 이슈 추적의 김세영입니다. 오늘은요, 다시 돌아온 박철순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 시간에 또 이번 주 핫 이슈 3가지 파헤쳐 보잖아요. 네. 네, 우리 매니저님이 지난주에 안 나오셔가지고 찾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 진짜요? 이슈 추적을 이제 네.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맨날 이 방송에서 볼 때마다 추억이 떠오르는데 새록새록 떠오르나요? 네, 격주로 이제 나와도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방송 코너가 계속 잘 되고 있어가지고 오늘도 그래서 세계 따끈따끈한 네. 이슈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매니저님의 메인 코너는 저희가 평일에 진행하고 있는 전지적 참견 네. 투자잖아요. 지난달에 저희가 2차 전지만 다 담아가지고 조금 기가 눌리셨었는데 이번 달에 성적이 되게 좋아요. 기가 눌렸다라기보다는요. 네. 2차 전지가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왔었는데 이번 달에 또 다시 또 다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번 달에 또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갔습니다. 지금 너무 뿌듯해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한 20% 가까이 올랐었고 그리고 크래프톤도 잘 들어갔죠. 생각보다. 되게 안정적인 가격대로 여러분들께 시가와 종가를 이용해서 네. 평균 단가를 맞춰서 들어가라. 왜냐하면 그게 보호일수가 있는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리스크 관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이제 목요일과 화요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시장 월화수목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36%라는 수익을 내주시고 네. 계시거든요. 우리 박철순 매니저 여러분들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전지적 참견 투자도 함께 하시면서 또 수익 많이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럼 현재 1등을 달리고 있는 우리 박철순 매니저가 꼽아온 3가지 키워드 어떤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탑3 키워드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를 알아볼게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폴더블 폰 다시 주목입니다. 확실히 폴더블 폰이 소외되어 있다가 네. 조금 저점을 다지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되게 크게 반등이 나왔는데 네. 이제 확실히 저점 신호가 나온 걸까요? 일단은 오늘 전반적인 시장을 좀 보면은 네. 최근에 뭐 강했던 NFT라든지 또는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뭐 게임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밀리고 여기에 워낙 많은 자금이 몰려 있다 보니까 기존에 지금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오늘 강하게 또 반등이 나와줬거든요. 그러면서 한 바퀴 좀 수급이 좀 돌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서 개인적으로 오늘 하루를 좀 기분 좋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한 섹터 테마에 몰려 있는 장은 좋다라고 볼 수는 그러니까요. 없거든요. 다 같이 돌아가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도 사실 폴더블폰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갔어요. 특히나 지금 보시면 파인테크닉스가 굉장히 잘 갔습니다. 파인테크닉스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한 15% 이상 급등이 나왔었고, 네. 사실 그 전에 파인테크닉스라든지 KH바테카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밀렸었는데, 일단은 폴더블폰이 워낙 잘 팔렸죠. 그래서 급등이 나왔었고, 그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가격 조정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좋은 내용들 많이 있고, 이제 반등이 시작된 구간이니까 다시 한번 주목해봐야 되는 기술적 구간이 되어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 구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반등이 그냥 기술적인 반등으로 봐야 될까요? 네, 아닙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네. 굉장히 지금 접근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더 길게 볼 수 있는 내용들 사실 뭐 네. 기존의 내용과 별반 다를 건 없어요. 폴더폰이 결국 잘 팔리고 팔리니까. 있다. 잘 팔리고 있다. 이게 가장 핵심이죠. 네. 아니 제조업하는 회사가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이 잘 팔리고 실적이 올라가게 되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변동은 있어도 따라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네. 처음에 이제 출시가 되자마자 엄청나게 많이 흥행을 했었는데 사실 이 우리나라의 이 폴더블폰, 삼성전자의 폴더블폰이 미국 시장에서 그렇게 잘 안 팔렸어요. 작년에도 폴더블폰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미국에 팔고 있는 전체 스마트폰에서 폴더블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0.6%밖에 안 됐어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올해는 다릅니다. 올해 출시된 이후에 한 8주가량의 판매량을 보니까요. 12% 가까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거죠. 12배가 넘게 성장한 거니까요. 급반등했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의기소에 많이 흥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폴더블폰 이게 굉장히 이제 실적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런 재밌는 뉴스도 있더라고요. 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최고의 발명품 2021년도에 이게 뽑혔어요. 폴더블폰인가요? 네, 뽑혔습니다. 오. 그 이유가 뭐냐면 네. 그만큼 획기적이었고 기술력이 첨가가 된 그리고 대중화까지 이끌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제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정해줬었고 가전제품 중에서는 최초였어요. 이번에는 없었거든요. 가전제품이. 그중에 우리나라의 당당한 폴더블폰이 선정이 됐다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일단 폴더블폰이 작년까지는 이제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게 굉장히 기술력이 좀 약간 조금 아직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가격도 좀 낮추면서 대중화까지 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이슈가 아니라 이제 중장기 이슈로 보셔도 되겠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이제 반등 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짧게 보시는 전략도 필요하겠지만 중장기에도 한번 베팅해 볼 만한 기회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성장 모멘텀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사실 폴더블 섹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마이너한 업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폴더블 폰이 잘 팔리면은 일단 삼성이 잘 가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밑에 단에서만 잘 가니까 혹시 뭐 좀 리스크 관리나 우려할 부분 좀 없을까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왜냐하면은 삼성전자가 사실 8만 전자 찍고 나서 네. 굉장히 많이 밀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사이에 대표적인 대장주인 파인테크닉스라든지 KH바텍은요 걔네는 급등이 잘 나왔습니다. 갔죠. 근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사실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있었기 네. 때문에 삼성전자가 사실 밀린 거지 오히려 폴더블 폰이 방어를 해주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폴더블 폰만 관련된 핵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오히려 KH바텍이나 파인테크닉스처럼 지난번처럼 급등이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좀 밀린다고 네. 관련돼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폴더블폰 관련된 종목들도 밀리지 않을까, 동반 하락하지 않을까, 더 못 가지 않을까 이런 것은 좀 열애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폴더블폰 관련주가 최근에 특히나 오늘 또 급등이 나와서 되게 네. 기분이 좋은데 우려할 부분은 없다라고 짚어주셨어요. 하나 있습니다, 하나. 어떤 걸까요? 뭐냐면요, 네. 지금 뭐 비단 폴더블폰만이 아니라 반도체가 들어가는 모든 섹터가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이 반도체 이제 공급 부족 현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조금 차익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리스크는 있지만 지금 뭐 가격도 워낙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적으로도 매력적인 구간이고 중장기로 접근하기는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폴더블폰 판매량은 계속 늘 것 같아요. 한 1,400만 대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 타이밍 중장기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저점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이 급등했어도 저점 구간이다. 네. 그러면 지금 조정을 이용해서 좀 분할 매수할 수 있다고 볼 수 네,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럼 그 안에서 저희가 공략해볼 수 있는 지금 타이밍에 좀 눈여겨볼 수 있는 네. 유망주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제가 지난번 방송 때도 추천을 드렸던 실적 성장주였는데 그게 네. 뭐냐면 BH였어요. 어. 근데 오늘 BH 같은 경우 주가 차트를 보시면 잘 갔어요. 오늘 6%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난 방송 보시고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수익권에 있으시겠죠. 하지만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니었을 겁니다. 최근에 조금의 하락이 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반등 나왔고 전고점 위에 살짝 안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상방을 좀 열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 폴더블폰 이 서플라이 체인 쪽에서는 독점적으로 기판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가 BH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작년에 이제 340억 원의 영업이익을 전체적으로 발생시켰는데 올해 3분기에만 437억 원을 발생을 시켰어요. 그만큼 엄청난 또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를 좀 더 레벨업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기술적인 부분들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상단 부분에 있는 한 2만 500원대의 주요 이매물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항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1차적인 목표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단 부분은 역시 한 18,000원 정도 선만 잘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홀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 폴더블 폰 섹터로 알아봤고요. 그 안에서 공략주로 BH 알아봤습니다. 너무 안 가서 걱정이셨던 분들은 네. 오늘 좀 우려감을 덜어내셨을 것 같은데 25,500원대 뚫고 좀 잘 가줄 수 있을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알아보셨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2차 전지 네. 제도약입니다. 벌써 네. 웃으시네요. 2차 전지 러버. 자. 지금 성장성이 뭐 뚜렷하니까 기대감은 또 여전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왜 항상 저 매니저는 왜 2차 전지만 갖고 나오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성장성이 확실하게 기대되는 확률이 높은 섹터는 2차 2차 전지밖에 전지죠. 없어요. 맞아요. 저도 실적이 동의합니다. 현지도 나오고 미래 성장성도 가장 지금 확실하게 평가받고 있는 게 2차 전지고 네. 단순히 10월 달에 조금 차익 매물 나왔었고 테슬라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밀렸던 거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오히려 밀렸던 종목들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고요. 네. 오히려 후성이라든지 이런 몇몇 종목들은 또 급등 나오면서 신고가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는 반드시 지금 봐야 되는 섹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달에 정말 안 가가지고 저희가 네.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매니저님이 그때 테슬라발 악재는 정말 단기 악재니까 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주셨는데 정말 그 말이 맞았어요. 네, 맞습니다. 다행이에요. 일단 테슬라발 악재는 일단
일부 배터리를 중국산 제품으로 좀 바꾸겠다는 건데 그래서 양극재 관련된 회사들이 조금 충격을 받았었죠. 하지만 또 바로 또 복구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특히나 지금 리비안이 이제 제2의 테슬라로 불리면서 상장을 했는데 뭐 생각보다 좋은 가격대에 안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삼성 SDI가 또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을 채택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에게도 리비안 상장은 상당히 이슈가 될 수 있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중국이 또 전력난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소재 쪽 문제가 좀 생기고 있어요. 뭐 전해질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오늘 후성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으면서 반사이익으로 급등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 흐름들, 일정들, 어떤 이슈들을 잘 맞춰서 선별적으로 베팅하면 2차 전지 충분히 강한 흐름 나올 수 있는 강한 종목들 잘 잡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안에서도 사실 섹터가 나뉘니까 차별화가 또 이뤄지고 있잖아요. 뭐 양극재, 동박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올랐었고 지금 어느 섹터를 좀 바라봐야 될지가 궁금한데 매니저님이 보고 계신 섹터가 어떤 걸까요? 저는요 섹터를 이젠 구분 안 하겠습니다. 그 전에 2주 전에 방송했을 때는 제가 양극재는 좀 네. 단기적으로 테슬라발 악재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고 오히려 부품이나 장비 쪽 그리고 소재들 중에서 양극재 관련된 거 말고 다른 것들 하는 회사들은 관심 있게 지켜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전해질이라든지 음극재 회사들은 잘 갔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소재 쪽도 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 악재가 많이 금방 반영이 됐고 그거에도 불구하고 그 악재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강하게 올라가는 소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장비, 부품, 소재 뭐 이거를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오히려 실적이 확실히 4분기뿐만 아니라 이제 4분기도 이제 거의 끝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에 실적 성장 모멘텀이 있는 최소한 뉴스라도 보시고 찾아봤을 때 내년에 실적 성장을 할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있다. 이런 종목들 위주로 눌림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전략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전지 종목들 굳이 나누시지 말고요. 네. 종목군을 나누시지 말고 실적 나오는 종목들 중에 반드시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실적이 3분기 때도 좀 성장했고 4분기 실적 성장 기대감 그리고 내년 실적 성장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중에 최근에 눌림 나오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요. 다시 원위치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미 실적이 잘 되어 있고 성장 기대감은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반등만 나오면 기존의 2차 전지로 수익을 봤던 분들 다시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눌림 나왔다가 다시 저점 만들고 반등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베팅하셔야 되고 이런 내용들도 제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종목도 추려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섹터를 나누지 말고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눌림이 네. 나오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보자라고 하셨어요. 지금 매니저님 포트에 있는 종목이 우리 상하프론테크 있잖아요. 네. 이게 못 가다가 오늘 그래도 3% 반등이 네. 나와가지고 수익률을 조금 올리게 됐는데 뭐 상하프론테크도 있고 네. 여타 2차전지 종목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우리 매니저님이 좀 지금 이 타이밍에 공략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 계시는 종목이 뭘까요? 사실 지난번 방송에도 직전 네. 방송 때도 제가 2차전지 관련된 정보를 또 갖고 왔었잖아요. 그래서 양극재만 조심하자. 네. 대신에 장비 쪽을 좀 봐도 될 것 같다라고 해서 PNT를 사실 소개를 해줬어요. 네. 근데 PNT 지금 차트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PNT가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네. 지금 2주 만에 뭐 거의 뭐 와. 엄청나게 올랐죠. 어제 같은 경우도 17% 넘게 올랐었고 그러니까 지난 방송 때 혹시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 아니면 사실 시면 상한가에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2차전지 잘 가는 종목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분할 매도 측면을 말씀드릴 텐데 더 추가적인 내용들은 오픈 채팅방에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고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아까 말씀해주신 상하프로텍입니다. 사실 2차전지 네. 종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2차전지 그 전해질 누수를 막는 안전장치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는 맞아요. 그래서 2차전지로 묶여서 계속 올라갔고 뭐 신흥 SEC와 함께 올라가는 동반 성장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지금은 이제 2차전지는 당연히 안정적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고 거기에 수소차 관련된 사업이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프리미엄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수소차 또는 수소연료전지, 수전에 사용될 수 있는 멤브레인, 그러니까 분리막을 생산했어요. 사실 이게 고어사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회사만이 일단 전 세계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던 회사인데 이거를 5년 만에 드디어 개발에 성공을 했고 그걸 만든 회사가 바로 상하프로테크인데 이게 원래 분리막 관련된 기술력이 있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얘네가 만든 거지 후발주자들이 바로 따라오기는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독과점적으로 현대차라든지 관련된 수소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납품할 수 있는 게 고어사와 상하프로테크밖에 없습니다. 독과점적인 지위로 시장 점유율을 뺏어 나가면서 실적을 늘려 나갈 텐데 기존에 없던 실적이거든요. 이게. 네. 그게 이제 기존 실적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밸류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 크게 오르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박스권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하기 좋은 기술적 부분인 것도 맞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충분히 접근 가능한 구간이고요.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지난번 스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고점까지 일단 짧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75,000원. 그 이상 충분히 내놓까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지만 일단 75,000원. 그리고 역시나 전저점 부분 정도를 손절가로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그 연예인들 어떤 이슈 있을 때마다 네. 연예인 걱정은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 김석설님께서 2차 전지 연예인 걱정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시네요. 동의하시나요? 네, 제가 2차전지 회사와 어떤 네. 커넥션이 있는 건 아닌데 워낙 좋다 보니까 저도 이쪽을 팔 수밖에 없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이러다가 또 반도체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가 또 제약바이오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때 좋은 기업들 많이 있는 섹터들을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네. 방송 내용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호재가 또 계속되는 상황인 만큼 강세가 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섹터로 2차 전지 알아보셨고요. 이제 마지막 탑으로 가져오신 키워드 알아봐야겠죠. 지금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키워드 역시나 반도체가 나왔습니다. 네. 반등 시장. 대덕전자 기세에 힘입어서 네. 자랑하려고 가져오셨죠? 아닙니다. 대덕전자가 사실 오늘 종목 상담에 있었던 것 같았는데 오늘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대덕전자 관련된 내용은 뭐 다음 방송이라든지 오픈 채팅방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DDR5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잘 갔어요. 잘 가죠. 제가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밀었잖아요. 뭐였죠? 저게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심택이라든지 네. 또는 대덕전자라든지 코리아 서키트 같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DDR5가 적용된 인텔 CPU가 일주일 전에 나왔거든요. 이슈가 있었고 이걸로 실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관심이 수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반도체 섹터도 11월 달에 제가 봐야 된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드렸던 섹터고 그중에 DDR5 관련된 섹터라든지 아무래도 아직도 메모리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네. 이왕이면 리스크가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사업만 하는 기업을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나 파운드리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즉 비메모리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 위주로 하신다면 지금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반도체 조정 많이 받은 만큼 저가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조금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정말 이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쳐다보기 어려웠던 종목들을 지금 쳐다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네, 엄청 좋은 종목들이 지금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대덕전자 이후에 또 좋은 종목들 네. 아마 다음 주에 포트 변경을 하면서 아마 갖고 오지 반도체를 않을까. 좀, 네,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DDR5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가 되는 게 내년 2분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 2분기를 바라보면서 좀 종목을 담아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DDR5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대응의 영역에 왔어요. 급등이 오. 나왔기 때문에 네. 대덕전자도 마찬가지고 코리아 서킷도 마찬가지고 심텍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 전환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네. 던질 준비를 좀 하고는 있어야겠죠. 아. 급등은 언제나 차익 매물 나오면서 조금 강하게 좀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게 주가의 원래 기본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보시면서 수급 전환이 나왔을 때는 조금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다만 지금 어떤 메모리 반도체 이런 우려감과 전혀 상관없이 또 베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네. 들어서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 반도체 관련된 IP 관련된 회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슈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악재에도 전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자유롭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은 메모리 반도체건 시스템 반도체건 파운드리 회사건 다 납품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DDR5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반도체 섹터 안에서 그럼 DDR5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나요? DDR5 모멘텀이라고 보긴 그렇고요. 종목을 말씀드려볼까요? 네. 종목은 오늘 칩셋 미디어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무슨 회사냐? 고객사의 IP를 이제 공급을 하는 거예요. 반도체 설계 자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공급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회사들, 거래처들이 반도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팔 때 라이센스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았을 때 또 로열티를 받게 돼요. 근데 사실 최근에 라이센스는 좀 줄었어요. 거래처가 좀 약간 반도체가 수급 부족도 있고 공급 부족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거래처 확보가 조금 지지부진했는데 로열티 매출은 엄청났습니다. 왜 지금 없어서 못 팔잖아요. 네. 지금 반도체 회사들이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열티 매출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어요. 이번에 3분기 실적을 보면요. 로열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1% 이상까지 고성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로열티 매출을 계속 증가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반도체 계속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신제품 만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역시나 이 IP, 즉 이 설계자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거래처를 꾸준하게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조금 지지부진했던
이 라이센스 피 같은 경우도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주력 사업이 굉장히 지금 호황이다.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이라면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요. 사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고가 부근에 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흐름 탄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오늘 한 11만 주 정도 들어왔는데 외국인들도 다시 한번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단기 매수가 들어온 것 같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요 1매물대 돌파 구간이에요. 지금 17,400원 정도대가 주요 1매물대 상단 부근인데 이 위에 안착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 최고가를 향해 달려갈 겁니다. 지금 일단 불이 붙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6,000원 조금 미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0월달 저점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만 손절 라인으로 보고 한번 전고점 이상까지 한번 바라보시면서 최고가를 한번 목표가로 달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고가는 한 19,000원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주 만에 이슈 추적으로 돌아온 박철순 매니저와 함께 세 가지 이슈 파헤쳐봤습니다. 종목도 세 가지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또 시장 대응 잘해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현재 전지적 삼견 투자 1등을 달리고 있는 우리 네. 매니저님과 소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제한된 방송 시간이라 많은 말씀을 못 드렸지만요. 일단 제가 항상 매일매일 장중에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와 전략들, 대응 전략들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들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2034번으로 박반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와 코드 보내드리니까요. 카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샵 2034로 박반장이라고 많이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주에 전지적 삼견 투자에서 더 유익한 내용과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